그 처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옥류원 주방장 주제에 예. 국격이 얼마나 살살 녹아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살살 달래주고 돈을 줬더니 쌀을 줬더니 해고로 주는 그런 거. 요즘 들어서 막 나 보수요 그러면 사회에서 되게 매장당한 느낌이고 나만 좀 이상한 놈이 되고 너 일배다 약간 그래가지고 봤더니 유튜브 뭐지? 정치 유튜버, 시사 유튜버 맞습니다. 그래서 뭐지? 해서 봤는데 너무 놀랍네요.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후반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제 방송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 방송까지 아니면 처음에 접하게 되셨어요, 유튜브? 샤이보스라고 이렇게 키워드가 뜨길래 그분에 대해서 좀 이게 정말 우리가 샤이보스였나 해서 궁금해서 처음에 유튜브를 검색을 했었다가 뭐 알고리즘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것 중에 되게 타고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내가 정치 성향이 보수일 거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 때부터 보수 쪽이긴 했는데 물론 이제 어머니 쪽도 보수 쪽이기도 하셨고 민주당을 떠나서 그냥 좌파 쪽에서 집권을 했을 때에 대한 부작용과 보수 진영이 집권을 했을 때의 부작용을 보았을 때는 차라리 그냥 보수 진영 쪽이 더 낫지 않았나 여태까지 봤을 때. 뭐 경제 등 뭐 안보 다 포함해서. 그쵸. 특히 안보가 중요한 거죠. 지금도 보면은 얼마 전에 폭파시키고 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처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옥류원 주방장 주제에 국격이 얼마나 살살 녹아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걸 봤을 때 되게 좀 많이 싫고 받았죠. 김여정이 저렇게 막말을 쏟아내며 그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을 했는데 그냥 우리 손님분이 예상하시기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세금이 320억인가요? 세금이 건물을 지었을 때 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00억 700억이 그냥 공중분해됐죠. 추후에 봤을 때는 일단 박근혜 정권 때에 비했을 때도 무서운 것도 없었고 추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북한 정권 노름에 손바닥 위에서 놀지 않을까. 남북 간에 좀 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관련해서는 좀 유감이긴 했지만 안보관에서는 되게 만족을 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김대중 때나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때나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잘 대해줬잖아요. 살살살살 이렇게 어떻게 말하자면 뭐 그냥 살살 달래주고 돈을 줬더니 쌀을 줬더니 해고로 주는 그런 것처럼 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이제 확실히 북한이 발발 기는 거 대책해가지고 눈치를 봤었었고 이번 정권 넘어오면서부터 그냥 아주 국격이 살살 녹아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막 나 보수요 그러면 사회에서 되게 매장당한 느낌이고 그냥 회사에서 밥을 먹더라도 정책이 나오면 거진다 이제 40대 후반, 중후반 사람들은 다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 쪽 얘기를 하는데 밥 먹을 때 얘기를 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친하지 않으면 싸울 수도 없어요. 별로 안 친한데 괜히 정책 얘기를 꺼낸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거기서 반론을 꺼내면 길 사이가 나만 좀 이상한 놈이 되고 너 일배다. 약간 프레임이 너 일배야. 이게 되니까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었을 때도 이렇게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약간 내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힘든 그래서 샤이보스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보게 됐었고 막상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이게 보수 프레임이 잘못 씌워진 것 같기도 해서 엄청 손해를 본 게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상당 부분에서 있지 않나. 그러면 사실 뭐 지금 나라 상황도 그렇고 뭐 개인적인 그런 상황도 보면 약간 암울한데 어쨌든 뭐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든 뭘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은 보이시나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선거한 지가. 희망이 점점 모르겠어요. 약간 그 짤방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깨져야 지지할래? 짤방이 있던데 보수 쪽도 되게 암울한 게 약간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다시 보수를 가져옵시다 라고 하기에는 이 프레임이 좀 많이 망가져서 힘든 부분이 많지 않나. 그래서
차에 보사란 말이 생겼을 텐데 예.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예. 추후에 이제 4년 남았죠? 예, 예. 올해 끝났으니까. 대선은 2년 남았고 총선은 4년 남았어요. 대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예. 미통당 쪽에서 잘 끌고 가야 될 텐데 예. 막상 지금 보면은 왜 미적지근할까? 지금 들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탄핵까지 가도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국민들이 어쨌든 민주당을 더 많이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저러니까 또 섣부르게 또 막 마냥 투쟁만 하기에는 약간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도 예. 끝도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한쪽으로 쏠렸을 때 뭔가 터닝 포인트가 없이 계속 간다면 2년 뒤에든 4년 뒤에든 그냥 별다른 임팩트 없이 계속 할 것 같아. 제가 손님 말씀에 좀 더 변호를 더 드리자면 적어도 윤미향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들어누울 정도로 투쟁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하거든요. 정의원에서 그만큼 깽판을 치고 여성가족부한테 돈을 받아먹고 여가부 쪽에서 장부 공개를 거부까지 하고 검찰 쪽에서는 이게 되게 이례적인 반응이다 예. 라고 이제 기사까지 냈을 때 예. 이거는 더 확실히 아니지 않나. 본인들이 지금 청와대에 공간 만들어서 20만 이상 나오면은 답변 직접 드리겠다. 아, 그랬을 때도 지금 몇 번의 안건에 대해서는 묵살된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번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정의원 터졌을 때에 대한 별다른 엄청 옹호하고 있고. 반응을 보낸 적이 없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옹번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 쪽에서 그런 일이 터졌어요. 그런 일이 터졌으면 촛불 집회고 나발이고 더 큰 게 열렸을 텐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자면 투쟁을 너무 많이 해서 욕먹는다기보다는 좀 국민들이 좀 동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지적을 딱 해주고 뭔가 제시를 하면은 더 지지를 받을 텐데 너무 지지율이나 이런 걸 눈치를 보고 너무 안일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같은 건은 명백히 잘못된 게 드러나 있는 거고 장부 회계부터 장부 조작에다가 회계 조작까지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는 왜 더 걸지 않고 힘을 쏟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가.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여가부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예. 정의원 쪽에 예. 기부 형식이든 뭐든 받았는데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거부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례적이라고 검찰이 기사에서 말을 했을 정도면 그거는 많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기울었구나. 그래서 약간 뭔가 더 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이제 대선 2년 남았는데 그나마 좀 뭐 잘됐으면 좋겠다는 정치인 뭐 한두 명, 2명 정도 있으신가요? 저는 홍준표 예. 국회의원님을 좀 밀긴 했었는데 예.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 성향에 봤을 때는 예. 안보감도 확실하시고 그 부분 대해서는 이제 홍준표 국회의원님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선 후보로서는 딱히 모르겠어요. 그 다음 분은 예. 일단은 홍준표 국회의원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사실 무소속이잖아요. 저 근데 원래 거기서 계셨다가 네. 나오셔서 무소속으로 하셨다가 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25년간 거기 몸담고 있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공천 안 줘서 쫓겨나가지고 저렇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치력에 좀 부족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통솔하지 못해서 공천도 못 받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그 말인즉슨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못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부분의 국민들은 예. 그 홍준표 국회의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지지표를 줬을 텐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할 건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된 본인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끔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장치를 본인이 마련을 해서 추후에 시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님. 예, 예. 얼추 어울리긴 하네요. 그게 아마 선수가 좀 되니까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한 대로 이제 될 것 같다고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면 되지 않을까. 지금도 보면은 뭐 약간 박근혜 정부 때 그 예. 대부 확성기 예, 예. 그때가 진짜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사이다죠. 그죠. 그렇게 바로 조치를 내린 거. 그런 만한 그게 없었던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냥 북한 측 책임이기 때문에 귀탄나게 뭐 되게 워딩을 좀 세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워딩보다도 차라리 그냥 박근혜 정부 때처럼 안보가 확실하게 대북 확성기로 얘기를 해서 사실상 확실히 달라요. 이명박 정권 때랑 박근혜 정권 때랑 예. 문재인 정권 때랑 봤을 때 북한이 하는 스탠스 자체가 이 사람은 내가 건드려도 되겠다,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거에 딱 갈리니까 이건 좀 너무 잘못 보았다. 더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뭐 이런. 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앞에 있다면은 이번 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워딩이 쓰면 안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 워딩이 세도 욕설만 아니면 익명성 보장도 되고. 준비를 한 2파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딩 센 용, 워딩 적절한 용 해가지고. 북한 인권을 챙기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챙겨주십사. 네. 그 이후에 네. 북한을 챙겨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이지 않냐. 센 워딩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해서 할게요. 네. 방송에서 문제되는 거 한 번도 없었으니까. 센 워딩, 생각 너무 많아서 못하겠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제가 지금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아니 왜냐면 저를 아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마침 그게 적혀있길래 시사 유튜브, 누구지 시사 유튜브에 봤더니 변호사님이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신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봤더니 같이 하시더라고요.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참. 처음 봐도 약간 이제 보수 유튜브를 줄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다른 보수 유튜브를 저격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꽤 많은 괜찮은 유튜버들은 다들 그렇게 해요. 생각이 다르지만 그걸 존중해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지적질하는 그런 게 생기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보수 코스프레 아닌가. 그렇죠. 조회수 빨아먹으면서 돈 벌려고. 아니 지적질 할 게 저쪽 세력을 지적하려고 해도 세고 셌는데. 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건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본인이 그런 결정 내리면 안 되네.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제가 완벽하면 또 말을 안 해. 그렇지도 않아 사실. 논리 헛재 많고. 아까 40대 회사에서 40대 뭐 상관 그분들은 약간 왼쪽 성향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래는 좀 어때요? 20대나 30대? 제 쪽이 좀 많아요. 오른쪽이? 확실히 오른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이라고 딱히 보수 정당에 표를 또 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애초에 표를 안 줄 바에는 차라리 그냥 국가혁명당에다가 주자. 국가혁명 배당금 놈인가요? 예, 맞아요. 국가혁명 배당금. 그쪽에다 차라리 주고 말고 기권 해버리자라는 좀 그게 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2030 세대들은 민주당도 싫어하지만 보수 정당에게도 표는 못 주겠다. 이 정도 상태가 맞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수 애들께도 줄 건데 자꾸 못 믿었게 하면 차라리 그냥 국민혁명 배당금당에다가 주겠다. 내 표를 그렇게 쓰겠다. 그게 차라리 값어치 있지 않겠냐. 그게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여기 지금 유튜브를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무래도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래요? 네. 답답함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네. 잘 뭉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매개체를 찾기까지가 네. 좀
여태까지도 힘들지 않았나.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네. 그 매개체에 대한 언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당했고 우리 보수끼리도 되게 많이 싸워서 이렇게 되면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다음 대선이든 다다음 대선이든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힘을 좀 합쳐서 언플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면 한 번쯤 보수들이 엎어서 우리가 저번 대선 때에 비해서 치욕을 좀 갚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어요.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수라 그러면 약간 언제나 프레임이 틀딱 프레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죠. 이렇게 젊고 잘생긴 분도 보수인데 많은 오해가 크죠. 그 수많은 여성들한테 좀 어필 좀 해주세요. 보수에 이렇게 나같이 젊은 사람들도 있다. 대의를 생각한다면 네. 보수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옳은 건 아니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 시국에서는 현 시국에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세는 게 좋고 세금을 센과 동시에 불이익을 받는 게 좋다면 계속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권리를 챙기고 싶다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존중하신다면 보수당을 찍어주시길 보수당을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이분은 전혀 정당과는 관련 없으신 분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 한번 출연해주세요.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